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셔가지고 그 수미테리 사건이 그렇죠. 있었고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그렇죠. 완전히 거덜이 났어요. 정보가 도감청에 의해서 전부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비밀에 의하면은 도감청 됐다는 정황이 나오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 또 안보 참사, 국회가 예를 들어 정신 나간 국회, 국민의힘 의원, 한일 동맹, 국방위 간사를 내려놔야 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당연한 질문을 하겠다는데 간사 사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끼어들 자리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죠. 예. 한반도와 세계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셔가지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아유, 네. 의원님 네.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지금 뭐 선거운동이 열심히 했다 보니까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도 오늘 김종대 TV에 오니까 막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니 누추한 데까지 오셨는데요. 네. 자, 지금 전당대회 경합이 치열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 이제 호남에 투표와 유세가 예정돼 있으신 거죠? 네. 호남 대첩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주, 인천, 강원, 경북, 부울경, 충청까지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투표한 인원들은 보면은 권리당원 수로 보면은 30만 정도 되지만은 호남은 40만이에요. 합쳐서. 그래서 이번이 분수령이다 이번 주가. 그렇군요. 네. 제가 의원님께 이제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노태우 대통령 때 국회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 오랜 시절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20대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이나 안보 문제 때문에 이 선거에 죽쓰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대표적으로 92년 대선 때 이선실 사건, 그다음에 96년 총선 때 그 판문점에 북한군 난입 박격포 진지 설치하고 나서 그건 이기든 선거가 뒤집힌 거거든요. 또 2012년에 강정마을 사태와 탈북자 북송이 터지면서 그때는 한나라당이 지들이 지는 줄 알고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몇 번 북풍이 부니까 뒤집혔어요. 이런 게 도대체가 이 의회 권력을 치명적으로 뺏길 때는 전부 안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변수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아주 이제는 이런 거 없어졌겠지, 이제는 그런 일 없겠지 했는데 웬걸 또 등장하고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정책 영향이 평소에는 못 느끼는데 결정적 순간에 가면 얼마나 뼈 아프게 다가오는지. 그런데 모처럼 이제 당 지도부에 우리 의원님이 이제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30년 묵은 한이라고나 할까? 한 분이 굳건하게 지도부에서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압니다. 그러시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실 우리 민주당의 가장 취약점이 안보로 프레임이 돼 있잖아요. 사실 안보를 잘 하면서도 프레임을 그렇게 안보가 취약하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제가 21대 4년 전에 들어오고부터는 안보가 오히려 강점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안보로 공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 우리가 역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안보로 계속 공격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안보가 민주당의 강점이다. 이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도 사실 보수에서는 아직도 빨갱이 프레임, 간첩 프레임을 막 억울한 사람에게 씌우고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저 같은 사람도 간첩으로 몰린 적이 있었잖아요. 육사 동창회에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무인기 침투 됐을 때 있잖아요. 재작년입니다. 1년 반 전에 무인기 침투돼서 서울 상공을 헤집고 갔을 때 제가 그것만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다. 비행군 지구에까지 침투됐을 확률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더니 저보고 막 이적행위 한다고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방위 간사인 저를 허위 사실이라고. 그런 허위 사실을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이적행위다라고 하더니 한 일주일 만에 실제 전비스탯에 검열단에서 검열해 보니까
비행금지 구역이 뚫린 거죠. 네. 본인들이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는 안 하고 본인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저를 간첩으로 내몰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실에서 국방부와 합참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김병주가 알아냈느냐. 딱 얘기하니까 그거에 맞장구를 쳐서 신원식 의원이 북한과 내통한 것이 의심스럽다. 그 정보를 북한으로서 받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 일부 보수 유튜브에서 저를 간첩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했더니 이제 국민들은 다 이해해서 김병주가 지도를 보고 판단한 것이구나 다 인식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도 간첩으로 몰고 있는 거죠. 최근에 보십시오.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사회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박수를 뭐 안 치고 뭐 이러니까 그 전라북도 도민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라북도 주민들이 와글와글 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물론 그 사회자가 사과는 하긴 했지만은 이런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참으로 그러는 가운데서 이 안보가 정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마녀 사냥터 놀이터가 돼버려가지고 그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세우면서 민주당의 안보 역량 그것이 지금은 몰라도 정말 중요한 시절에 말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김 의원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해지셨는데 이제 주말에 호남의 어떤 전당대회 이제 투표와 유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호남에 대해서는 각별히 어떤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네, 호남은 사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가장 핵심이 한반도 평화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이 김병주다. 지금은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치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사흘도리로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내보내고 우린 학생기 방송을 하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요.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서 더욱 동북아의 안보 지형도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한반도를 평화의 어떤 물꼬를 터고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병주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 세우고 빨리 4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재명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안보의 약점으로 인식되는 프레임을 강점으로 바꾸고 중원을 점령을 해서 중도층 중에서도 평화를 중시 여기는 분, 그렇습니다. 안보를 중시 여기는 분을 민주당 지지자도 이렇게 모셔와야 된다. 그걸 김병주가 할 수 있다. 그래서 3% 전략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3%?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은 민주당의 지지도는 3% 올리고 중원을 점령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3% 내린다. 계속 안보 참사나 외교 참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3% 내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권 찾아올 수 있다.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걸 공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조금 현안에 대해서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국방 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렇죠. 최근에 말입니다. 그 수미테리 사건이 그렇죠. 있었고 어느 정도 진정되는가 싶었더니 이번엔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그렇죠. 완전히 거덜이 났어요.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라면은 그 공작부서 사이에서도 모를 건데 어떻게 이 명단이 군무원의 노트북에 통째로 있었으며 또 이게 북한공작원한테 넘어갔다. 이걸 또 언론에 막 뻥뻥 터뜨리거든요. 지금 뭔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강하게 우리가 뭔가 큰 힘에 의해서 견제받는 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이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짜 이건 큰일이라고 봅니다. 전시든 평시든 정보 수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군의 정보기관인 정보사에서 불행요원의 명단이 공작원들한테 넘어갔다 이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군에서의 정보사 불행요원은 진짜 극도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자기들끼리도 모를 건데. 모르죠. 저도 사성장군까지 돼서도 그 불행요원의 실체를 잘 몰라요. 어느 규모로 운영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이런 건 아주 고도의 비밀로 유지되는데 이런 것들이 통째로 넘어간 것은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가 술술 새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안보 참사라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그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으니 우리의 정부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정보가 도감청에 의해서 전부 미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미국에서 노출된 비밀에 의하면은 도감청 됐다는 정황이 나오잖아요. NSA 그러니까 도감청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뚫린 거고요. 국정원이 뚫려 있는 거고 정보사가 뚫려고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능 또 안보 참사 조사를 풍선에도 뚫리고 풍선에 드론에도 뚫리고 그렇죠. 하늘이 뚫리고 네. 아마 일부러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국정원이 재작년에 1급 이상 요원 전원 물갈이를 했고 또 그 뒤에 검경 정보기관들이 하나같이 중병을 앓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자기들의 어떤 윤석열 정부 군대를 만들겠다는 어떤 망상에서 이게 국가라는 건 연속성이 있고 나름대로 그 축적된 어떤 하나의 그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걸 그냥 뭉창뭉창 토막을 내고 제거를 해버리고 그렇다고 봐야죠. 정권 초기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거의 고위급들 날려버렸죠. 방첩사 이름도 바꾸면서 장군들이 그 6명인가 얼마 있는데 1명만 남기고 다 쫓아보낸 거예요. 그럼 조직이 운영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럼 정보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30년, 40년 거기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그런 것도 한 요인일 수가 있죠. 이게 대한민국이 중견국가인 줄 알았는데 쓸만한 사람 다 내보내고 나니까 신생국가가 되버린 듯한 그렇죠.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최혜병 이제 특검법이 또 두 번째 부결이 됐는데 한동훈 당대표는 제3자 특검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최근에 개혁신당에서는 한동훈안을 발의해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법사위가 몇 번 청문회하는 동안 국방위가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요. 저기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물론 소기의 성과는 많이 거뒀습니다만은 군의 운영에 주목해가지고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되는 건 국방위가 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될 건가요? 또 앞으로 이제 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국방위를 지금 22대 와서 아직 한 번도 못 열었어요. 지금 내일 열려고 하는데 내일 또 지금 성일종 국방위원장하고 아침에 경론을 벌였었는데 열어달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못 열겠다 그래서 반쪽으로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가 지난번에 열기로 했다가 국회가 예를 정신 나간 국회 국민의힘 의원 한일동맹 한미동맹 한일동맹의 용어가 잘못됐다 지적했더니 파행하고 그 핑계로 그날은 열리려고 했는데 파행됐거든요. 그래서 빨리 열자 그건 그거고 다른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사과했지 않습니까? 전 그 대목이 제일 신기한 게 그렇게 국회 파행까지 되면서 의원님을 공격했으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한일 동맹 그 논평한 걸 또 사과 쓰고 정정을 했더라고. 그 4일 만에 100기를 준 거죠. 100기를 듣더라고. 대단한 거죠. 국민의힘이 그런 거 갖고 사과하는 당이 아닌데. 글쎄, 이건 심각했나 봐요. 심각했죠. 일본과 동맹이란 단어 보수 내에서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좀 일단락 됐는데 그럼 저희들 열어달라 했더니 뭐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를 하고 본인이 정일종 의원이 사무총장이니까 그 이후에 보자 그래서 알았다 그럼 그 이후까지 양보했더니 23일 넘어서 제가 열자고 제의했더니 저보고 사과를 해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과냐 했더니 그 한 일주일 끌더니 그거는 대의명분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번 주 와서는 저보고 참 가관이 국방위 간사를 내려놔야 열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아니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국방위원장 완장 채워주니까 본인이 우리 당의 원내대표인지 알고 국방이 여는 게 마치 무슨 선심 쓰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아니 국방위원장이 국방위를 여는데 조건이 왜 붙습니까? 그럼요. 오히려 자기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진 신분인데 국방이 안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오히려 안 열면 좋다고 보는 거구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정보사 불핵 요원 뭐 이런 게 노출이 됐죠. 뭐 최근에 한미일 안보 협력 뭐 각서를 썼다 하고 글쎄, 뭐 이러니까 그게 바로 뭐 동맹으로 가려고 한일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 공격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번에 최상병과 관련해서도 신원식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에 이종석과 뭐 열 몇 번 통화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가 있고요. 국방위가 열리면은 업무 보고가 첫날 받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또 출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여는 거 아니냐. 그래 거기에 춤을 추면서 국방위원장은 어거지로 아니 간사를 내려놔야 그 연단을 우리 김 의원님 지금 국회에 한 30년 이상 지켜봤잖아요.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뭐 마치 국방이 안 여는 걸 무슨 특권처럼 생각하는 아주 기묘한 국회인데 입법권 무력화가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혹시 열리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저기 임성근 사단장이 분명히 자기는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최해병 죽음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7일부터 상황을 보면 그렇죠. 장갑차, 헬기, 드론, 고무보트 리브 이걸 경북 예성 내선천에 다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놨었고 그리고 당일날도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나는 거는 못 갔지만 상륙돌격 장갑차는 들어갔거든요. 그런 일련의 지시가 누구 지시였느냐. 그러니까 육군 사단장이 이런 작전을 기획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해병대 핵심 전력이 다 온다는데. 그렇죠. 그런데 작전 통제권은 육군 사단장한테 있다는 건데 경북경찰청은 육군 사단장을 참고인 진술을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해병 사단장은 육군 사단장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육군은 입장이 없고. 그 경북경찰청은 19일 그 물에 들어가는 상황만 콕 집어서 앞뒤 상황을 조망하지 아니하고 그것만 딱 떼서 해병대가 요 경우에는 작전 통제권이 없다. 요 얘기를 한 거니까 국방위에서 작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국방위에서 열려야 그런 것들이 규명이 잘 돼요. 법사위에서는 열렸지만은 사실 그런 군의 구조나 지휘체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최초의 작전 통제는 그 육군으로 넘어갔었는데 그러면 육군에 맡기고 본인이 간섭하지 말고 지휘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가서 지휘한 정황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일 날 첫날 투입되는 날 또 본인이 그 현장을 누비면서 이렇게 수색하고 저렇게 수색하고 복장도 어떻게 하고 뭐 막 지시를 했다는 정황들이 너무 나오잖아요. 수색은 무슨 격자형으로 하라 뭐 어떻게 하라 나오고 최상병이 순직하는 날 19일 날 또 현장 지도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포병부대에 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은 포병부대 소속이잖아요. 포병부대가 이제 그 전날 욕을 먹고 사단장한테 하니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또 물에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무리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을 지휘했다.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의 맥락적인 것들을 경북경찰청에서는 정확히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순간에 누구한테 지휘권이 있느냐 요것만 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 간에도 큰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육군의 입장을 반드시 끌어내서 이런 부분들이 규명이 돼야지
아니 뭐 그냥 정권의 권력을 등에 업었다고 막 뭐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군 사단장이 네. 저 사람 책임이라고 그래버리면 그러면은 육군 사단장이 직무유기를 했단 얘긴데. 네, 그렇죠. 이거 물에 들어가는 거 통제도 안 하고. 네. 이거 사실 다른 해석에 의하면 그러면 임사단장 얘기라면 육군을 처벌해야 되는 네. 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사단장 얘기면은 육군도 책임이 있고 임사단장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본인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네, 월권행위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작전 통제로 넘어갔는데 왜 본인이 가서 작전 지휘를 해요? 이렇게 해도 법을 위반하고 저렇게 해도 법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이죠. 아니 네. 그러니까 이 당연한 질문을 하겠다는데 간사 사태야. 사실 지금 총선이 끝나고 넉 달째입니다. 넉 달째. 네, 예. 그리고 회의 한 번 안 했다는 게 그래. 이게 어떤 납세자한테 그럼요. 무슨 변명으로 이걸 설명합니까? 네. 그래. 그러니까 참 너무나 한심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원성을 좀 높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문제가 당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국방위를 열어서 그 안에서 질타로 하든 뭘 하든 비난을 하든 해라. 네.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국회 아닙니까? 상임위를 열어서 열지도 않고 뭐 밖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게 참. 아마도 네.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지금 연일 국민의힘이 죽쓰는 걸 봤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야 이거 숫자에 놀리고 실력에도 밀리니까 네. 열면은 우리가 개피 보고 의혹만 확산된다 뭐 이런데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나. 거기에다 국방위의 멤버가 의리의리하거든요. 그렇죠. 뭐 조국 대표도 와 추미애 뭐 네. 전에 국회의장 후보도 박범계 와뭐 에다가 딱 의원님 네. 지키고 계시지. 네. 뭐 부승찬 의원 같은 사람 벼르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박수는 또 국정원 출신도 있죠. 지금 국방위가 화력이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화력이요. 남재현 원장님의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알부민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 많이 지금 네. 감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남재현 원장님께서 직접 배합한 알부민으로 앰플 한 병에 25,500mg의 고함량 알부민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면역 증진에 도움을 주는 로얄 젤리, 분말과 아르기닌 성분, 그리고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로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으신 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하루 한 병만 마셔주시면 됩니다. 맛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우리 김종대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단독 특가로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박스 가격도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고 두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알부민이 대체 뭐에 좋은 거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1522-3656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지금 바로 김종대 스토어에서 압도적 특가로 알부민을 만나보시고 김종대 TV도 후원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산순백은 바로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 산삼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합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모종삼이 아니고 함양 지리산 800고지 직접 씨를 뿌려서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한 번씩 드시고 예. 이제 특히 의원님 요즘 너무 많이 활동하시니까 기력 필요하죠? 기력 어쩐 노인이든 같은 어쨌든 네. 산삼 그 자체. 몸이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들어있어요. 이렇게 더울 때 이 산삼만한 게 없죠. 컴파운드 K 강화로 더군다나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홍삼은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산삼을 드실 수가 있는데 10,000건이 넘는 온라인 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구매했다라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7월에도 변함없이 이 무더운 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1+1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산삼시대 한 박스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가격과 구성, 온 가족 여름 건강 관리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과 함께하세요.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거나 전화문의 1666-1080입니다. 구매하실 때 김종대 TV 보고 왔다 이렇게 탁 남겨주시면 온 가족 여름 건강 관리에는 산삼순백. 나의 보험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관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입을 챙기려는 게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 같은 경우에는 콜백해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전화 안 했냐고 고객분들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은 드리지만 결정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보험 설계 합리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800-7917이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고 마이보험 체크 사칭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황색 안에 하트 요 손마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1800-7917이 대표 번호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체크.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민주항쟁의 역사, 네. 또 거기서 촛불 정권도 우리가 차가운 겨울에 그 고생하면서 만들었고, 특히 이제 그 평화라고 해도 사실은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판은 잘 깔아놨는데,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와서 보면 그게 과연 회복이 되겠냐. 지금 그렇죠. 미국 대선도 쉽지 변수고 않죠. 또 설령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하고는 달라졌다. 몸값이 달라졌죠. 굉장히 달라졌고 또 중국 러시아가 멀어졌고 이제 국가를 물려받게 되더라도 외교적 자산의 반이 거덜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평화를 이룰 것이냐가 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어려워졌다고 봐요. 훨씬 어려워졌죠. 전략적인 환경이 남북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몸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동안은 국제적인 제재나 이런 걸로 고립이 됐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경제 제재가 유명무실화되고 예전에 북한이 생각했던 자기들의 해결하려면 우리와 미국을 손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매달렸던 건데 이제는 그러한 스탠스가 아닐 것 같고요. 동북아의 지형도 말씀하셨듯이 중국과 러시아와 상당히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지금은 러시아와 거의 적대국화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중국하고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우리가 그렇게 경제 지도를 넓혀놨는데 이게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더라도 도전 요소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최근에 영국 노동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 포린 어페어즈에 한 명이 글을 실었는데 노동당의 이 외교 전략을 진보적 현실주의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노동당은 양극화 해소, 기후 위기 해결, 재생에너지, 진보적 의제를 많이 했다 보는데 그러다 보면 성장이 저해되고 조금 세력 균형에 늦게 대처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노동당의 사고는 과거 토니 블레어 같은 제3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쓰겠다. 근데 목표는 진보적 목표다. 이런 외교 노선을 내놨는데 굉장히 참신해요. 김병주 의원님이 충분히 그런 면까지 내다 보시지 않을까. 또 그런 경우는 이제 저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계를 같이 해요. 생각을. 특히 외교나 이런 문제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야 된다. 그것이 같은 노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에서는 가치 외교라고 대의명분은 세웠지만 사실 가치에 편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러니까 마치 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일본과 미국은 같이 가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같이 못 간다. 이것은 예전에 30-40년 전 냉전 구조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당장 경제 피해가 가고 네. 그다음 민생에 어려워지고 안보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모든 것에 우선은 국익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실용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뭐 구태여 국익 실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 국제 정치라는 게 가만히 따져 보면은 선과학이 네. 원래 분명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럼요. 예. 그럼요. 아 네. 미국이 뭐 네. 이스라엘 지원해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는 게 그럼 그게 선한 거냐? 네. 그게 민주주의 국가끼리니까 그런 거에는 담합해도 되느냐? 이러면 선뜻 누가 예라고 답하겠습니까? 네. 이걸 세상을 선과학으로 나누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누고 그 말이야 선해 보여도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우린 네. 뻔히 아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국익 실용을 하는 거지 그걸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럼요. 네. 근데 이념을 얘기해 버리니까 이제 사람 환장하는 거죠 이때부터. 그 끝으로 요거 좀 여쭙고 네. 싶은데 이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건데 올해 3월에 한미연합 훈련 때 미국이 전략 자산을 보낸 게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륙 훈련도 안 했거든요. 네. 그 뒤로도 이렇게 보니까 항상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왠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네.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안보도 비용을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이게 한국이 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좀 지금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한 달 전에 제가 미국에 다녀왔거든요.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위기로 고조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설명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미리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국무부 요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는 걸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니까 그 두 개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돼서 무력 충돌이나 국지전으로 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지명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무게 있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했다는 게 일단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김정은은 나를 그리워할 거다. 네. 대한민국 얘기는 없고 네. 북한 얘기만 했거든요. 뭔가 큰 격변이 안 일어나겠지만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해왔던 한미동맹하고는 다른 류의 결이 다른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아마 윤석열 정부가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기조들을 다른 방향, 바이든이 해왔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된 가장 큰 기회 요인은 남북 문제를 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정은하고 대화를 시작하겠죠. 물론 뭐 만나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당장 취임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축하서는 안 보내겠습니까? 그럼 답신 보내고 친서 오겠지. 친서. 친서 오고 뭐 또는 특사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끼어들 자리가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죠. 예, 그게 네, 재앙과 네. 같은 시나리오죠. 네, 네. 기시다 총리도 몽고의 네. 울란바토르에서 네. 계속 북한 고위급 접촉하겠다는 입장.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뭐 꽤 만난 윤석열 것 정부는 여기에서 소외돼 버리면은 우리 한반도 운명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또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네. 대한민국 안보가 탈북 단체 전단에 달려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시민단체도 작은 시민단체거든요. 탈북 단체는. 예. 표현의 자유라고 거기서 날려보내냐 마느냐에 국가 전체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무슨 시민단체 한 군데가 대한민국 안보를 들어떠났다 하는 판인데요. 자, 오늘 우리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우리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그 TV도 많이 좀 방문해서 구독 신청. 아이 내가 꼭 이런 잔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좋은 얘기를 그냥 거저 들으시는 분들 많아요. 구독, 알림, 꼭꼭 좀 좋아요까지 빠짐없이 좀 눌러주세요. 아우 저 잔소리하기 힘들어 나 진짜. 우리 저 의원님이 이번에 지금 호남에서 지금 대회전을 앞두고 계시니까 호남에서 몰아주자.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결의에 차 전당대회 대회전을 앞두는 꼭 한산대첩 정당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돌목 전투를 앞두고 있죠. 명랑대첩. 네, 출정하는 장군께 우리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자 하는 말씀으로 방송 오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